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종합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의원들에게도 면책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외교관 여권을 달라 이런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의원 외교 활동을 펼치는데 지장이 많다. 전현직 대통령과 국회의장 등 현재까지는 사부 요인만 가능한 대우를 의원들에게도 해달라 이런 이야기인데요. 국민들 보기에는 특권 내려놓겠다고 하더니 도리어 특권을 챙기려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매일 뉴스 정면 승부는 청취자 여러분께 뉴스 생각하기 주제 한 가지씩 드리고 있죠.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국회의원에게 면책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외교관 여권 발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 국회의원에게 면책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외교관 여권 발급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YTN 라디오 앱 예스로 듣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요. 예스 게시판에 글 남기실 수 있으니 의견 주시고요.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경향, 아시아 전문 월간지 매거진 N 구독권을 보내드립니다. 4월 22일 수요일 94.5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황정민입니다. 유플러스 가족 무한 사랑 들어보셨어요?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유플러스면 온 가족 휴대폰 요금을 매달 할인해줍니다. 거기다 인터넷까지 유플러스면 LTE 무한대 요금을 최대 반값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 유플러스 가족 무한사랑 클럽. 지금 유플러스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오늘도 대한민국에 쏟아진 많은 뉴스들에 대한 오늘의 댓글을 보면 내일의 헤드라인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이동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가 세월호 선체를 인양하기로 결정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이르면 9월부터 현장 작업을 시작한다. 이 소식 전해주세요. 네, 정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17개 부처로 구성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세월호 중앙사고수습본부인 해수부가 앞서 제출한 세월호 선체 인양 결정안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확정을 했습니다. 네. 해수부는 기술 검토 결과 실종자 유실, 훼손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상 크레인과 플로팅 토크 장비를 이용 선체를 누운 채 통째로 인양하는 방법을 최선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이 같은 세월호 선체 인양 결정에 따라 해수부는 즉시 국내 및 해외 업체를 대상으로 인양업체 선정에 나서게 되게 되었습니다. 선체 인양에는 현장 조건에 따라 기간은 1년에서 1년 6개월, 비용은 1,000억에서 1,500억 원 정도가 예상되었습니다. 네. 중대본부장인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정부는 이번 중대본 결정에 따라 인양과 관련한 부처별 역할을 충실히 준비해서 세월호 선체 인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네티즌들 반응은 갈렸는데요. 한 네티즌은 실종자가 아직 9명이나 있고 사고 원인도 정확히 밝혀진 것이 없는데 인양이라는 결론에 왜 이리 오래 걸렸냐면서 정부를 탓했고요. 반면 다른 네티즌은 혈세를 또 어디다가 낭비를 하나 정하고 싶으면 세월호 성금 거둔 것으로 하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네, 이게 또 인양에 반대하는 여론도 있는 거네요. 네, 목소리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유가족들은 이제 뒤늦었지만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렇죠. 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특별수사팀이 오늘 성 전 회장의 측근인 박준호 전 경남기업 산무를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수사가 과연 급물살을 탈 수 있을까요? 급물살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박 전 상무는 2003년 경남기업에 입사한 이후 성 전 회장을 10여 년 동안 가까이서 보좌하며 그의 정치 행보를 관리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던 인물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수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상무는 특별수사팀이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시기에
경남 기업이 사내 지하 주차장 CCTV를 끈 채 사건 관련 자료를 밖으로 빼돌리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물을 숨기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박 전 상무는 검찰 조사에서 성 전 회장의 정치자금 전달 의혹이나 비밀 장부 존재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별수사팀은 긴급 체포 시한에 박 전 상무의 조사를 이어가면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네티즌들 의견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요. 한 네티즌은 체포해야 할 사람들은 가만히 두고 엄한 사람만 체포한다. 입막음이냐? 라는 댓글을 달았고요. 다른 네티즌은 권력이 없는 사람은 제일 먼저 구속되는 게 대한민국이다. 이런 시니컬한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네요. 자,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참여정부 당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해 이루어진 두 차례의 특별사면 의혹, 여기에 대해서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해명을 요구했다. 네. 그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습니까? 그 증거가 있다고만 했고요. 무엇인지는 네.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밝혔군요. 권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프로에 출연해서요. 결정적인 증거를 갖고 있는데 문 대표가 자신이 그 발언에 대해서 지금도 입장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정정할 것인지 먼저 답변을 해야 우리가 나중에 증거를 공개하겠다. 이렇게 네.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춘석 의원은 같은 방송에 출연해서 만일 증거가 있다면 정정당당히 제출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의혹이 있다면 국정조사를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네. 반박을 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어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에 해당되는 양윤재 전 부시장이나 강신성일, 박혁규 의원 등 새누리당 정치인들이 특사에 포함된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권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네. 또 친이계 인사였던 새누리당 정두원 의원도요. 언론과 인터뷰에서 MB 핵심 인사가 성 전 회장의 사면을 특별히 챙겼다. 이렇게 네. 말해서 권성동 의원의 주장을 머쓱하게 만들었습니다. 네티즌들은 권 의원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네. 한 네티즌은 증거가 있다면 밝히고 거기에 대한 해명을 요구해야지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정치를 이런 식으로 하냐면서 권 의원을 비판했고요. 다른 네티즌도 리스트에 있는 8명도 제대로 수사 못하면서 리스트에 오르지도 않은 사람 보고 해명하라니 물타기도 정도껏 하라면서 권 의원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네, 이게 또 정쟁으로 미칠 가능성들이 있으니까 말이죠. 네. 자, 앞으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진실 공방으로 흐르는데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특수 강도 강간 등의 혐의로 옥살이를 한 전과 10범 30대 남성이 서울 강남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 이런 사건 몇 번 있었는데요. 네. 열흘 가까이 행방을 감춘 것으로 이제서야 확인됐다고요? 네, 문제를 아직도 잡히지 않았다는 것이죠. 네. 경찰이 곧바로 추적에 나섰지만 행방을 찾지 못해 추가 범행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요. 지난 13일 새벽 3시쯤 서울 서초구 원지동 한 골목에서 30살의 박모 씨가 자신의 발에 부착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고 합니다. 전자발찌 신호 수신이 되지 않는다는 보호관찰소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박 씨의 휴대전화를 토대로 위치를 추적 중이지만 전화기가 꺼진 상태여서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도주했네요. 네, 네. 조사 결과 박 씨는 지난 2006년 다방 여성 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징역 6년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전과가 10범에 이른다고 합니다. 경찰은 박 씨가 도주한 지 열흘이 다 돼서 박 씨가 서울을 벗어났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전국 지방경찰청에 공조수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네티즌들은 두렵다는 반응이 많았는데요. 그렇겠죠. 도주한 지 열흘이 지났다면 그 사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지 모른다. 재범 방지를 위해서 얼굴을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닌가. 또는 정치권의 무능력과 부패 때문에 공포에 떨고 있는 것도 지겨운데 이젠 범죄에 대한 두려움까지 안고 살아야 한다니 답답하다 등의 댓글들을 달면서 범인이 하루빨리 잡히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빨리 잡혀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동형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소문 들었어? 동탄 이 신도시 최초 민간건설 임대아파트가 온대. 아, 탁월한 입지에 혁신적 평면을 적용한 금강 펜테리움 말이죠. 저도 이번 기회에 내 집 마련 한번 해보려고요. 동탄 이신도시에 부는 새바람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파크 2 4월 오픈. 문의 1899-5733 금강주택. 지금 들으실 광고는 쉐보레 스파크를 고민 중인 분들을 위한 광고입니다. 지금 스파크 구매 시 최초 1년간 월 10,000원, 이후 3년간 하루 10,000원으로
스파크의 오너가 될 수 있는 자신만만 할부. 오직 쉐보레에서만. 스파크 LS 기준 선수금 10% 제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월 한 달간.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여러분께 드린 뉴스 생각하기 주제 잘 기억해 주세요. 저도 갖고 싶은데요. 국회의원에게 면책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외교관 여권 발급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의견 주지 않으신 분들은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주시거나 YTN 라디오 앱 예스 게시판에도 의견 남겨주세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를 전합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국회의원에게 면책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외교관 여권 발급이 과연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9546님, 외국에서 얼마나 불법을 저지르려고 면책 특권을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의미심장한 말씀 주셨네요. 여기 뭐 경범죄라든가 불체포 특권 같은 게 포함돼 있습니다. 0887님, 국민 세금으로 외국 나가서 일은 안 하고 관광만 하더니 면책 특권까지 달라니 참 뻔뻔합니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네요. 자, 많은 의견 주시기 바라고요.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이 현대자동차를 구입했거나 렌트 리스를 했다면 당신은 지금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회원입니다. 주유, 쇼핑, 보험, 차량 관리까지 최대 200만 포인트로 즐기는 카라이프의 모든 것.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비가 온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므로 고객님들의 독촉 전화가 많은 힘든 날이다. 아직 나에겐 12분의 기사님이 있다. 비를 이겨내야 한다.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소영씨, 요즘 피부 관리 어떻게 하세요? 어바네이징 코렉터로 관리하고 있어요. 안티에이징, 예전엔 시간만 이기면 된다고 생각했죠. 이제 스트레스, 유해 환경으로 인한 도시형 노화까지 빈틈없이 관리해요. 아이오페 어바네이징 코렉터. 빈틈없는 안티에이징, 이게 답이다. 우리 같이 놀아요. 힘을 뛰며 꿈을 차며 놀아요. 마음껏 뛰어요. 신나게 소리쳐. 오늘 너 아이답게 내일 너 자유롭게 랩파 키즈. 네, 한 주 중반이 지나고 있죠. 지금 수요일 저녁 6시 31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윤 캐스터.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와 함께 오늘 고속도로의 교통량이 조금 많은 편인데요. 특히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자유로에서 송내까지 무려 17km 구간에서 쭉 정체가 되고 있고 다시 조남에서 수험터널 사이로 정체입니다.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이동하는데도 청계호금소에서 수리터널, 조남에서 도리, 다시 시흥에서 송내 사이로 모두 앞에 20km 구간 정체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중에서는 서부간 선도로 외곽 쪽으로 양평교에서 목동교, 다시 신정교 부근 일대로 밀리고 있고요. 도심 쪽으로는 안양교부터 성산대교 북단까지 길게 정체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요. 이번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구 여야 후보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재보선을 일주일 앞둔 호남의 민심은 어떤지 광주 서구을로 가봅니다. 먼저 새누리당 정승 후보 만나봅니다. 정 후보님 나와 계세요? 예, 예산불독 기호 1번 정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네, 오늘 안녕하십니까. 하루 네.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이제 본 선거가 되면서부터는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유권자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빈 시간에는 유세 차량을 위해서 유세를 하고요. 네. 오늘은 특별하게 이제 그런 거 외에도 뭐
방송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후보들을 그렇군요. 초청하는 토론회하고 저는 또 기자간담회도 있었고요. 네. 지금 현재 한참 유세 중인데 유세 중간에 나와서 지금 인터뷰에 응하고 있습니다. 아유, 예. 오늘 아주 바쁜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예, 매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유권자들 한 분이라도 더 만나야 되지 네, 않겠습니까? 찾아가는 서비스 하고 계신데요. 예, 그럼 예. 이렇게 직접 이 마주치면서 느껴지는 지금 광주 민심 어떻다고 느끼세요? 예, 우리 만나는 시민들 전부 다 이제 광주도 변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새정치 민주연합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네. 그리고 또 제2의 이정현 의원 같은 사람이 광주에서도 나와야 된다 하시거든요. 제가 하여튼 광주 발전을 위한 적임자, 35년 만에 이제 새누리당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처음 나오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1년 남은 보궐선거인데 정말로 지역 현안을 챙길 수 있는 사람들, 네. 뭐 정권 심판이니 정권 교체니 운운하는 그런 정치꾼들 말고 참다운 지역 일꾼을 뽑아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고 네. 저 지지가 점점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서 힘이 나고 있습니다. 네. 지지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뜻깊은 도전을 하고 계신데요. 예, 그런데 예. 이제 그 말씀드렸던 민심 조금 파고 들어가 보면 네. 최근 한 3주가량 그 성완종 파문으로 여당이 수세에 몰렸다는 이제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네. 우리 모든 정치인들이 좀 반성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전에 이제 정부에서 갓 나온 참신한 그런 일꾼이라는 점이 또 엎질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네. 저 같은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네. 이 문화를 바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 예, 주셨는데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네, 예. 그런데 어쨌든 이게 정치와 민심이 생물이라 계속 움직인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예. 이 이완구 국무총리의 사임으로 사의 표명이죠. 현재까지는 이 예. 급한 불을 좀 껐다 이런 분위기인데 어떻게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셨어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건 같은 거 정치 문화는 분명히 바꿔 나가야 되는 거고요. 네. 하여튼 우리 이번 지역에서는 이번에는 정말로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다. 예. 그래서 지역 현안을 잘 챙길 수 있는 것. 지난 30년 이상 동안 한 당에다 맡겨놨더니 지역 민심, 지역 현안 안 챙긴대요. 네. 당선만 되면 코빼기도 안 비친다는 게 아유.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거든요. 많이들 그래서 그렇게 욕심 많이 느끼시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당선되면 매일 골목골목 찾아다니면서 저를 찍어준 지지해준 분들하고 대화하고 그런 거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씩 해결하는 그런 일꾼이 되겠습니다 하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큰 정치적인 문제나 국가지 대사도 해결해야 되겠지만 예. 우선은 지역구 현안을 해결하는 게 지역구 국회의원이다. 제가 그 지역구 국회의원의 표본이 되겠습니다. 네.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표본이 되시는 지역구 예, 예. 국회의원은 지역에 집중해야 한다 이런 말씀 아니, 주셨는데요. 그것이 1번이고 그다음에 또 국가지 네. 대사도 가서 논의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 이제 이번 선거에 그 광주에서의 지형과 구도를 좀 살펴보면요. 예, 예. 무소속 이 천정배 후보가 출마하면서 야권 후보가 네. 지금 난립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이 예. 상황이 종국에 가서는 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거다. 이런 생각은 안 하세요?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고요. 저는 오로지 지난 32년 이상 한 당이나 야당만으로는 광주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걸 우리 시민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로 기호 1번 정승희에게 기회를 주면은 일석삼조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야당이 정신 차리게 됩니다. 경쟁력이 높아질 겁니다. 새누리당, 여당도 광주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더 커질 겁니다. 그 결과적으로 여야 간의 경쟁에서 광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광주 발전이 이루어지죠. 지역 갈등이 해소되죠. 우리 광주 시민들은 높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네. 이거 얼마나 우리 광주 발전을 위해서 좋은 기회입니까? 그래서 저를 1년만 우선 써보라고 그럽니다. 네. 네. 제2의 이정현 얘기 아까 예. 들려주셨는데요. 예, 지금 예. 공약 스케일이 남다르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예, 우선 예. 그 이정현 최고위원이 정 예. 후보가 당선되면 광주에도 예산 1조 폭탄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 어떤 1조가 얘기인가요? 좀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산 1조 적다? 네네. 예, 저 한 사람이 야당 8명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야가 경쟁을 하면은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네. 제 공약 중에 하나가 이제 서창 마륵동 종합개발 계획인데 거기에 국고 6천억을 투입을 하면 네. 6천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친환경 자동차 생산 기지 사업도 그게 시작이 되면 그것도 1조 원 이상의 효과가 있고 그것도 1만 개 일자리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은 힘 있는 여당 국회의원이 빨리 시작을 하게 하고 촉진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고요. 또 광주 시민들이 얼마나 높은 평가를 받을 겁니까? 아, 광주 시민들 위대하다. 그런 걸 홍보 효과까지 하면 뭐 몇 조가 뭐 문제겠습니까? 정말로 광주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된다고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 한 명보다 8명보다 더 큰 효과를 낼 것이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100배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저 100배, 1000배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예. 그래도 이게 호남과 광주인데요. 힘겨운 싸움 예상되는데 마지막까지 선전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하여튼 시민 여러분, 저 기호 1번에게 1년의 기회를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광주 발전 확 앞당기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정승 후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새정치민주연합 조영택 후보 만나봅니다. 조 후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소개해 주세요. 네, 분 단위로 쪼개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분 단위로요? 네. 네, 새벽 6시에 오늘 기상해가지고요. 네. 이제 사우나에서 시민 만나는 것으로 이제 시작하고요. 네. 출근 인사하고 또 9시부터는 지역 TV 토론에도 참석하고요. 네네. 또 틈틈이 유세 일정도 소화하고 네. 또 지역에 이제 상가라든가 이런 서민들 사시는 곳에 이제 순회 방문도 드리고요. 네. 또 아주 분주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 또 밤늦게까지도 고생하시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 문재인 대표가 1박 2일 현장 지원 유세 함께 한 걸로 이제 전해졌는데요. 느끼시기에 민심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예, 많이 좋습니다. 지금 이제, 정권을 바꿔야 된다. 또 이런 정서가 강화됐거든요. 네. 물론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동안에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 질책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지만 이제 지금 새로운 지도부 구성된 후에 저희 당의 이제 진정성을 좀 더 인정해 주시고요. 네. 또 저와 이제 이 상품 가치나 이런 거를 알아본 분들이 이제 늘고 있어가지고 이제 지금은 좀 더 격려와 지지가 더 훨씬 높다는 것을 체감하고 높아지고 있습니다. 있다. 상품 가치를 알아보는 유권자가 늘고 있다. 자, 지금 이제 전국을 강타한 뉴스는 아무래도 성완종 게이트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 성완종 사건이 터진 이후 또 이제 최근에 그 이완구 총리 사의 표명했는데요. 지금 이 분위기가 이번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느껴지세요? 이제 부패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많이 확산되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철저한 진상 규명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제1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하는 분위기가 늘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고요. 저희 당이 좀 더 강하고 유능한 야당으로 변모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기대와 관심이 커가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 선거에 보면 조 후보께 좀 어려운 상황이 또 있어요. 여당뿐만 아니라 무소속의 또 천정배 후보와도 겨뤄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예, 여론조사를 보면은 다 이렇게 손에 땀을 쥐게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떤 전략으로 이 공세를 펴실 생각인가요? 글쎄요, 지금 이제 전략이라는 것은 따로 있겠습니까? 그저 참 진정성을 가지고 정도대로 나가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야당 심판론, 호남 정치론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사실 지금 야당을 심판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 선호가 바뀐 문제 아닌가. 지금은 여당을 심판하고 또 강한 야당을 만드는 데 더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요. 잘못하다가 이게 이제
야권 분열이라는 역사적 그런 죄를 짓는 문제, 또 그 과거에 그 우리 정치 선배들이 그토록 염원했던 그런 지역주의를 다시 조장하는 그런 그 위험성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진정성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평소에 하지 왜 자꾸 선거 나오려고 하면서 명분 쌓기용으로 그런 주장을 하는가 하는 그런 진정성 등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광주 시민들은 굉장히 그 현명하신 분들입니다. 전략적 판단과 선택도 뭐 누구보다 잘하시고요. 그러니까 뭐 잘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들어온 뉴스를 보니까 이 천 후보와 때 아닌 DJ 쟁탈전이 벌어졌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요. 이 어떤 얘기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아니요, 뭐 쟁탈전 벌린 건 없고요. 뭐 우리 국민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대중 대통령은 야당이 야권이 단합하고 단결해야 된다. 그래야 거대 여당에 맞설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다. 이런 주장 아니셨습니까? 또 두 번째는 거르는 평생을 지역주의라는 멍해와 굴레와 싸우면서 정치 일생을 보내신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권에 분열되는 길을 걷고 자칫 뭐 본인은 아니라고 표현합니다만은 그런 지역주의를 다시 부추기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한 것은 그건 김대중 정신이 아니다. 그건 유지를 받드는 길이 아니다. 이런 거지요. 왜 김대중 대통령 그런 돌아가신 분의 사진까지 이용을 합니까? 유족들도 원하지 않는데 그런 걸 지적하는 것이지 뭐 쟁탈이 그거는 아닙니다. 또 한편 조금 전에 이제 이 새누리당 정승 후보 인터뷰를 드렸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이 어쨌든 광주는 야권의 텃밭으로 이제 인식이 되고 있으니까 새정치연합이 과거 30년간 독식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 한 일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뭐라고 좀 대응해 주고 싶으세요? 아니 지금 KTX 호남선 개통이나 나주 혁신도시에 한국전력을 유치한 거나 또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를 조성한 거나 이런 것이 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10여 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이제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새누리당에서 이 호남 지역에 국책 사업 하나 해놓은 거 있습니까? 없지요. 또 이 정권 들어가지고 18명 국무위원 중에서 무슨 노동부 장관 한 명 호남 출신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무슨 30년이고 저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거는 염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전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염치 없는 이야기다. 지금 이제 무소속 천정배 후보 쪽과 이 정승 후보 쪽의 이제 공세에 대해서 맞대응을 이제 말씀 주셨어요. 저기 일주일 남았는데요. 이 정 후보님, 여기 마지막까지 최선 다해 주시고, 조 후보님. 조 후보죠. 조 후보님. 조영택 후보님. 그리고 이제 선거 끝나고 또 한번 이제 한번 회심의 말씀 들어볼 기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조영택 후보와 말씀 나눴습니다. 이어서 무소속 천정배 후보 만나봅니다. 천 후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천정배입니다. 계속 이제 다른 후보님들 같은 질문 드렸는데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선거가 일주일 전이니까요. 오전에는 다른 후보들 다 똑같이 그 마지막 TV 토론에 같이 참석을 했고요. 끝나고 된 뒤로 지금까지는 그저 회사차를 타고 다니기도 하고 직접 또 만나고 시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럼 직접 이렇게 이제 스킨십을 하면서 누비고 다녀보신 바 민심이 어떻다고 느껴지세요? 이 광주 서구울의 민심은 이제 갈수록 저한테 유리해지고 있는 듯 저는 느낍니다. 근본적으로는 광주 민심이 두 가지 점에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말씀들을 하고 있죠. 하나는 이제 광주와 호남이 그동안 압도적으로 밀어줬던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지금 당, 문재인 대표의 당에 대해서 지금처럼 해서는 다음 정권을 찾아오기 힘들겠다. 지난 대선도 패배했는데 그 후에 어떤 반성도
또 변화도 없다. 그래서 그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광주를 중심으로 한 호남 정치. 그동안에 일당 독점의 패권에 취해 있어서 아주 기득권의 덩어리도 져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기력하다. 지금 호남 출신 중에 대권 주자가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대권 주자가 10여 명 있는 것으로 보통 여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뭐 지지율 1, 2%짜리라 하더라도 호남 출신에는 아예 없습니다. 이렇게 이런 호남의 정치력을 가지고 어떻게 호남의 소외와 경제적 낙후를 앞으로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 점에 이제 두 가지의 걱정들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물론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아직도 심판하겠다는 분위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야당에도 이번에 광주 시민들이 매서운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회초리가 바로 이제 천정배 후보가 되실 수 있는 것이겠군요. 그렇습니다. 뭐 제가 어떤 야당의 큰 경각심과 충격을 주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전국적인 사건을 보면 이 4.29 재보선이 그 성완종 게이트, 성완종 파문 때문에 많이 좀 묻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 성완종 파문이나 혹은 이제 바로 최근에 이완구 총리의 사의 표명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하고 계십니까? 사의 표명은 뭐 대체로 예상된 것이기도 하고 큰 영향이 없을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성완종 게이트라는 천대미문에 그야말로 과거에도 이렇게 큰 대형 정권의 실세들이 모두 다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들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계시고 정부와 여당에 대한 민심이 아주 악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은 광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는 원래가 새누리당 지지가 낮은 곳입니다만은 최근에 와서는 과거에 비해서는 좀 더 높아져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뭐 작년에 재보궐선거에서 순천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는 일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위기가 이번에 성완종 게이트 이후에 다시 이 새누리당에 대한 심판 분위기가 강력해져서 아마 광주에서도 새누리당 후보의 득표율이 매우 제한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러면 이제 야권의 심판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제 문재인 야당도 특검 주장도 못 하고 있고 이런 점에 있어서도 좀 미덥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제 문재인 대표께서 이번 선거에 벌써 5번이나 광주를 다녀가셨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수도권의 3군데 선거가 급속도로 야당 후보가 추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도권 선거를 소홀히 하면서도 광주에 와서 사실은 저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전형적인 만년 야당을 해도 좋으니 당내 패권, 개파 패권을 유지해야 되겠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점에 관해서도 오히려 시민들의 반응이 싸늘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천 후보님의 이제 분석 잘 이제 차근차근 들려주셨고요. 그런가 하면 오늘 조금 전에 조영택 후보께도 여쭤봤는데 이 때 아닌 DJ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게 또 새누리당의 이제 정 후보는 이것을 가지고 공세를 하기도 했고요.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하면서 알맹이 없는 껍데기임을 시인했다. 뭐 이런 또 주장도 하셨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입장 어떻게 밝혀주시겠어요? 제가 DJ 대통령 되시기 전에 총재 때 같이 찍은 사진을 게재했던 것뿐인데요.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저를 정치 입문해 주신 분이고 뭘로 보든지 아까 제가 요새 호남 정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호남 입장에서도 그분이 가장 대통령까지 하신 말하자면 정치력을 가졌던 분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뭐 그때 당시로 돌아가자는 것도 아니고 그분의 뭐 사진을 쓴 걸 갖고 왜 시비를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거를 아마 새정치민주연합 사람들이 호남에서는 모든 걸 자기들이 권력을 독점하다 보니까 DJ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독점권이 있다고 착각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점권에 대한 착각을 했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궁금한 게 참 많은데 시간이 다 됐네요.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천 후보가 많이 앞서가는 분위기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상승세가 이제 투표까지 이어질지 마지막 일주일 열심히 이제 달려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무소속 천정배 후보와 말씀 나눴습니다.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아이시스 8.0 왜 핑크냐고요? 핑크는 건강하다는 증거니까 건강에서 핑크라벨 균형 잡혀 8.0 해교의 생기 비결 건강한 미네랄 밸런스가 핑크빛 생기를 핑크빛 생기 에너지 아이시스 8.0 전 핑크만 챙겨요. 날아가고 싶다. 봄바람 타고 타러 갈까요? 봄볕 하나에 봄바람 둘 뭐해? 커피에 봄 타는 중입니다. 봄 맛있네. 세상 어디에도 없는 맛. 맥심 모카골드. 당신이 현대자동차를 구입했거나 렌트 리스를 했다면 당신은 지금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회원입니다. 주유, 쇼핑, 보험, 차량 관리까지 최대 200만 포인트로 즐기는 카라이프의 모든 것.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국회의원에게 면책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외교관 여권 발급 과연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보내주신 의견 살펴볼게요. 4849님, 성과에 따라 특권을 주는 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특권만 챙기는 건 부당하지 않을까요? 합리적인 말씀 주셨고요. 2691님, 내려놓는 방법은커녕 내려놓는 곳의 의미조차 모르고 있군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른 분들 생각 어떤지 궁금한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주시거나 YTN 라디오 앱 예스 게시판에 의견 남겨주세요.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